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6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글로벌 경기의 침체 여부가 금융시장의 주요 화두 중 하나입니다. 관련해서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는 올해가 작년보다 더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F 총재는 3대 경제국인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이 동시에 경기 둔화를 겪고 있다며 따라서 올해가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갑작스러운 방역 해제로 인하여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성장이 오히려 더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세를 산불에 비유하며 이 산불이 향후 몇 달간 중국과 세계 경제에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총재의 이번 발언을 두고 로이터는 IMF가 추가로 세계 경제 성장률과 중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IMF는 이달 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며 지난 10월 IMF는 2023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2.7%,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4.4%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총재는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회복력이 가장 강하다며 올해 경기 침체를 피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이 탄탄한 만큼 연준이 오랫동안 더 긴축해야 할 수도 있어 이는 축복이자 저주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감독기관은 총 30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나투나 해상가스전 개발 1차 계획을 승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나투나 해상가스전이라 불리는 지역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사이의 남중국해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2014년 해당 지역에서 약 1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감독기관 대변인은 나투나 해상가스전을 개발하여 2027년에 하루 약 1억 1,500만 표준 입방피트의 가스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석유가스 감독기관 회장은 이번 해양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해양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경 지역에서의 개발들 중 세계적인 핫스팟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 해군도 나투나 가스전 개발에 참여하여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인도네시아 주권이 확인되는 안정적인 개발 사업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남중국해의 에너지 개발 활동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중국 해안 경비대의 개발 방해로 인해 개발이 보류되던 분쟁 지역입니다. 중국은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역사적 지도를 근거로 남중국해 거의 대부분의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에 통과된 인도네시아의 일자리 창출법, 소위 옴니버스 법이 위헌 소지가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자리 창출법은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의원들에게 2년 안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옴니버스법은 위헌으로 간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옴니버스법은 지난 2년 동안 번거로운 관료주의로 악명 높은 인도네시아에서 비즈니스 규칙을 간소화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의견에 따라 지금까지 70개 이상이 개정되었지만 노동자, 대학생 및 녹색단체들은 이 법안으로 노동환경이 침식되어 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주목하면서도 헌법상 긴급 규정을 이용하여 옴니버스 법안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안보조정 장관은 법원 판결을 준수하려고 하지만 판결까지의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부의 긴급 규제를 우선 선택했다며 조코이 대통령의 긴급 규정 서명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내년의 세계 경제 침체와 잠재적인 식량 위기의 영향을 예상하여 전략적 조치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회는 올해 초 옴니버스 법안의 법원 판결을 준수하기 위해 법안 심의를 다시 재개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남성해운이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자체 선박을 투입한 신규 항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해운은 인도네시아에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800개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선박을 투입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고려해운 장금상선과 함께 아시아 노선 공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항 지역은 인천, 부산, 울산, 상하이, 호치민, 남차방, 자카르타, 홍콩선천 등입니다. 국내 최초 민간 외항선사로 부산항에서만 연간 50만 컨테이너를 처리 중인 남성해운은 동남아시아 지역 물동량 기준 부산항 3위선사입니다. 이번 신규 항로 개설로 부산항 물동량 증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부산항만공사는 설명했습니다. 남성해운은 수라바야 등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부산항만공사의 자바 물류센터 등과 연계한 물류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신규 항로 개설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며 국적 선사가 부산항과 연계한 해외 서비스를 더욱더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TKG 태광에 인도네시아 신발 공장 건설이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록스 등 인도네시아 매체에 따르면 신규 공장이 들어설 보나공 마을 농민 수십 명은 연합농민 소통 포럼을 만들고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지는 지역 사회의 중요한 자원이며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자르완토 포럼 사무총장은 현재 많은 농부가 밭을 팔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팔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한원 마을협의체를 이끄는 알리 마스쿠리도 농부들에게 매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이어 TKG 태광은 투명하지 않은 중개인과 일했다며 마을에 공식적으로 공장 건설을 통보한 적이 없고 회사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다며 땅을 매입하고자 누군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불법이며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당국의 의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TKG 태광은 45만 제곱미터의 토지 중 25% 이상을 이미 확보했으며 남은 토지를 매입하고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도 지방정부 관계자, 농부들과 만나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공장 건설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참고로 신규 공장은 TKG 태광이 서부 자바 수반과 찌레곤에 이어 인도네시아에 짓는 세 번째 생산시설입니다. 스라겐주 타논 보나국 마을에 위치하고 투자비는 총 4조 루피아이며 2025년 완공 후 약 3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관광창조부 장관은 향후 서부 발리의 관광 인프라 건설을 계획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는 덴파사르와 길리마누크를 연결하는 도로를 짓는 것입니다. 현재 발리는 남쪽과 동쪽의 개발이 집중되어 관광 인프라가 발전하였지만 해당 도로 연결을 통해 발리의 모든 지역에 걸쳐 공평한 관광 인프라가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습니다. 서부 발리를 잇는 유료 도로는 2025년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관은 발리가 세계인들에게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휴양지로 상기되고 있다며 발리의 꾸준한 인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발리 개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올해의 국외 관광객 목표는 현재 실적의 2배라며 외국인 관광객은 최소 350만에서 최대 740만 명의 방문이 목표이고 이를 통해 관광 외화 소득은 최소 20억 4천만 달러에서 최대 59억 5천만 달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창조경제부 부문에도 기존의 관광 시스템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더하여 다양한 분야의 접목을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캐릭터, 엔터테인먼트 및 패션을 기반으로 큰 라이선스 시장을 개발할 것이며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이 IP 기반 마케팅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관은 2023년의 관광 트렌드는 문화, 웰빙, 작업관광, 독립여행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남아컵에 출전 중인 박항서, 신태용, 김판곤 감독이 모두 4강 진출에 성공하였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지난 2일 필리핀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하면서 최종 3승 1무, 승점 10점으로 A조 2위로 4강에 진출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같은 시간 캄보디아를 3대1로 누른 태국과 승점에서 같았으나 골 득실차에서 태국에 뒤져 조별리그를 2위로 마쳤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년 전 해당 대회에서 사상 첫 우승에 도전했으나 결승에서 태국에 패해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으며 2년 만에 우승 재도전을 위한 첫 관문인 조별리그를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지난 3일 미얀마와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완승했습니다. 베트남은 3승 1무 승점 10점으로 B조 1위로 4강에 진출하였고 김판곤 감독의 말레이시아도 싱가포르를 꺾고 B조 2위를 차지하며 4강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번 대회 준결승에서는 A조 2위와 B조 2위, A조 2위와 B조 1위가 맞붙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1월 9일에 베트남과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